안녕하세요, 여러분.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어떻게 한 나라의 문화가 이렇게까지 전 세계를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? K-팝에서 시작해서 K-드라마, 영화, 음식까지. 이제는 그냥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현상이 된 한류. 오늘 이 거대한 물결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모든 것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. 정말 불과 몇십 년 만에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글로벌 문화 지도의 가장 중심에 딱 서게 됐을까요? 이 놀라운 성공 뒤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그 열쇠를 찾아보시죠. 자,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 숫자 4입니다. 감이 오시나요? 맞습니다.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4개의 트로피를 거머쥐었죠. 작품상에 감독상까지. 정말 대단했는데 놀랍게도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. 다음 숫자는 94. 이건 또 뭘까요? 바로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1위를 차지한 나라의 수입니다. 94개국이라니 정말 단 하나의 드라마로 전 세계가 한국의 이야기에 그야말로 푹 빠져버린 거죠. 이건 또 어떤가요? 3억. 와, 이건 가상의 드라마 K-팝 데몬 헌터스가 단 10주 만에 기록한 조회수인데요. 이런 엄청난 숫자들이 뭘 의미하겠어요? 한류가 그냥 반짝하고 사라질 현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면 이 모든 성공의 진짜 근원은 대체 뭘까요? 그냥 K-팝 아이돌이 멋있어서? 아니면 영상이 화려해서? 물론 그것도 맞지만 진짜 핵심은 사실 다른 데에 있습니다. 바로 한국만이 가진 이야기의 독창적인 힘, 바로 거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. 세계적인 거장 박찬욱 감독이 한 말이죠. 지도를 들고 여행을 시작하는 것 같다.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? 수많은 K 콘텐츠의 성공 뒤에는 바로 이렇게 탄탄하고 매력적인 원작, 이야기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. 모든 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. 네, 바로 이 이야기. 한국어로는 이야기라고 하죠. 이건 그냥 줄거리를 뜻하는 걸 넘어서는 개념이에요. 깊이 있는 문학 작품에서 시작해서 웹툰으로 한번 변신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전 세계를 뒤흔드는 드라마나 영화로 재탄생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면서 뻗어나가는 힘의 원천,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. 이 이야기야말로 한류라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진짜 엔진인 셈이죠. 자, 보세요. 이게 바로 한류의 비밀병기, 콘텐츠 파이프라인입니다. 1단계, 세계 문학의 정점이죠.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에서 볼 수 있듯이 아주 깊이 있는 소설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그리고 2단계, 이게 상상력 넘치는 웹툰으로 재탄생하는 거예요. 이 웹툰 시장 6년 만에 거의 6배 가까이 성장한 거 보이시죠? 그리고 마지막 3단계, 마침내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드라마와 영화로 완성되는 거죠. 정말 강력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아닌가요? 좋습니다. 그럼 이제 이 이야기들이 스크린을 넘어서서 우리 현실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? 그 파급력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. 요즘 성지순례라는 말 많이 쓰죠. K 컨텐츠 팬들에게는 한국이 바로 성지가 된 겁니다. 더 이상 화면으로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. 직접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내가 좋아하던 드라마 속 그 공간을 직접 걷고 느끼는 거죠. 서울시가 아예 공식 K-드라마 투어 상품을 만들 정도라니까요. 그 결과요. 팬데믹 이전 관광객 기록은 가뿐히 넘어섰고요. 특히 예전엔 아시아권 관광객이 많았다면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팬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문화적인 열광은 곧바로 경제적인 수치로 나타납니다. 보세요. 드라마 주인공이 맛있게 먹던 떡볶이, 바르던 립스틱이 그냥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는 시대입니다. K푸드와 K뷰티 수출액이 각각 13조 원을 훌쩍 넘겼다는 거, 이게 바로 컨텐츠가 가진 어마어마한 경제적 파급력을 보여주는 거죠. 이 일본 대학생의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. K컬처는 이제 더 이상 남의 나라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의 일부, 내 일상이 되었다는 거죠. 정말 대단한 변화입니다. 특히 K뷰티의 성장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. 화장품 강국 프랑스에 이어서 세계 2위 수출국이 됐고요.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는 수입 화장품 1위를 차지했습니다.
와, 이게 바로 컨텐츠의 힘이 산업 전체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예시 아닐까요? 자, 이제 판을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. 이건 단순히 문화나 경제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아요. 한 국가의 국제적인 영향력,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프트 파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. 소프트 파워라는 게 뭘까요? 군사력이나 경제력처럼 힘으로 뭔가를 강요하는 하드 파워랑은 좀 다릅니다. 문화적인 매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우리가 원하는 걸 그들이 스스로 원하게 만드는 힘, 바로 그게 소프트 파워거든요. 지금 한류가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힘의 실체입니다. 할리우드랑 비교해보면 한류의 성장이 얼마나 더 경이로운지 한눈에 보입니다. 할리우드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영어라는 막강한 무기와 엄청난 자본으로 세계 시장을 지배해왔죠. 반면에 한류는 어때요? 고작 20여 년 만에 심지어 한국어라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.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? 핵심은 바로 속도입니다.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민첩함과 속도로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간 거죠.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게 문화는 더 이상 그냥 즐길 거리가 아닙니다. 국가의 핵심 전략이고 자부심이고 미래를 이끌어갈 경제 동력이 된 거죠. 말 그대로 문화가 슈퍼파워가 된 겁니다. 이 숫자 500만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국립중앙박물관의 연간 예상 관람객 수입니다. 만약 이게 현실이 되면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 파리의 루브르, 런던의 대형 박물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5대 박물관에 들어가게 됩니다.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드라마뿐만 아니라 그 역사와 뿌리까지 얼마나 궁금해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죠. 그리고 여기 정부의 의지가 담긴 숫자가 있습니다. 7조 7,900억 원. 이게 한국 정부의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인데요. 작년보다 10% 이상 늘어난 역대급 규모입니다. 이게 뭘 뜻하겠어요? 한류를 그냥 일시적인 유행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엔진으로 보고 여기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인 겁니다. 네, 한류라는 거대한 파도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.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죠. 앞으로 이 거대한 물결이 세계 문화의 지형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, 그리고 그 파도 위에서 우리는 또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지 생각할수록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으신가요?